행정편의주의와 싸워야 한다. 이게 농막 얘기인데요. 농막이라고 하는 건 뭐 저는 사실은 뭐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가진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농막에 대해서는 정말 우연하게 한 달쯤 전에 가평에 아미고 기행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예, 그 가평을 함께 기행한 우리 가평의 아미고 본부장 장인태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인태 본부장의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장인태 본부장의 정책 제안, 이 정책 제안을 제가 국토교통부 쪽에다가 불과 며칠 전에 어쨌든 연결을 해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농막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하룻밤 자본 적도 없는 농막이지만 제가 비교적 그 사정을 사전에 우리 장인태 본부장으로부터 공부를 받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 이제 논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1살의 강모 씨. 은퇴 후에는 농촌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 귀촌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홍천에 150평 땅을 매입해서 이제 텃밭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까 이제 농막 하나 정도는 갖다 놓을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6m, 폭 3m짜리 컨테이너를 개조한 농막을 설치하고, 아마 그러면 이분은 정말 주말이 오는 걸 학수고대할 겁니다. 아마 금요일 날 일 끝나고 바로 아마 이 홍천 가겠죠.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 농막에서 자면서 밥도 해 먹으면서 채소도 가꾸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올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전기도 끌어오고 정화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농막 활용이 이제 법으로 금지된다는 겁니다. 농막은 법적으로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잠깐 쉬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농막은 그 농막의 면적이 20평방미터 이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 규제만 있었다는 겁니다. 20평방미터 이하의 농막을 설치하고 20평방미터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20평방미터 이하의 농막만 설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림축산부가 이 농막이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 보관 용도로 써야 되니까 그 이외의 용도로 쓰면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행령을 고치고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낮에는 농막에 잠깐 들어가서 밥을 먹거나 쉬는 것, 잠깐 누워서 뭐 낮잠을 자거나 하는 게 허용이 되는데 밤에 자는 거는 금지되는 거예요. 숙소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밤에 자는 거, 낮에 자는 건 괜찮은데 밤에 자는 건 안 된다. 또 휴식 공간이 농막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럼 4분의 3은 어쨌든 농기구 갖다 놓고 뭐 무슨 저 벽 같은 거 갖다 놓고 뭘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만 밥을 먹거나 잠깐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제가 농림축산부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매일 그러면 그거 살펴보고 다닐 거냐? 4분의 1인지 자 갖고 다니면서 잴 거냐? 밤마다 혹시 밤에 자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다닐 거냐? 아니 지금 21세기에 19세기 행정하겠다는 거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가능하기나 한 얘기고 가당키나 한 얘기냐? 제가 우선 한마디 해놓고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 강화를 하겠다는 이유는 있어요.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별장이 나쁜 거예요? 자기 땅 사가지고 거기에 20평방미터 아래 참 호사스러운 별장 다 있다. 20평방미터 또 안 되는 별장. 컨테이너 6m, 3m짜리 별장. 그걸 호화별장이라고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 기존 농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이 시행령이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22일부터 전국의 이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밤마다 온통 농지 쫓아다니면서 이거 혹시 사람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이제 살펴봐야 될 판이 됐어요. 자, 이게 이런 그 시행령 개정하겠다. 이게 공개가 된 것은 입법 예고한 것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의견이 있으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7일 기준 이게 지난달 12일부터 해서 이번 달 7일까지니까 한 20일 동안에 이건 누가 알아요? 이런 거? 어쨌든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20일 동안에 1300건 가까이 이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기록이에요, 기록.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법령에 국민들이 의견 개진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1300건 가까이 접수됐는데 이런 무슨 황당한 규제가 있냐. 21세기에 왜 19세기로 돌아가려고 그래? 라고 하는 반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부의 부처 제도 변경에 1000건 넘는 의견이 제기된 것도 이례적이고 또 압도적 다수가 이거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올라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의 이 농막 규제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감성, 국민의 실생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제라는 뜻입니다. 귀농 관련,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농막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는 분들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 사이에서 주로 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농막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 땅을 조금 사서 내가 주말마다 가서 좀 텃밭도 가꾸고 좀 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와야 되겠다.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도 주말마다 어딘가로 가잖아요. 그 어딘가로 가면 펜션에서 자거나 호텔에서 자거나 모텔에서 자거나 하여튼 뭐 텐트를 치거나 할 텐데 그걸 자기 땅에 작은 농막 갖다 놓고 거기서 잔다 그러면 그야말로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여유와 편안함과 힐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 다들 가는단 말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 땅에 내 농막에 내가 잘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한테도 귀촌을 준비하는 게 귀촌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삿짐 싸가지고 내려가면 그 다음날부터 농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수년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데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정보도 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땅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땅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농막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고 매주 말에 가다가 일주일에 3일 정도 거기서 지내면서 농사, 이 농사, 저 농사 해보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도 트고 가르침도 받고 이러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말 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건 뭐 하자는 짓이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별장, 호화별장 이거 단속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20평방미터
미만의 컨테이너 6m, 3m짜리가 어떻게 호화 별장이 되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다. 그건 농촌에 가면 청년에 있잖아요. 청년에 그 총무가 다 60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란 말이에요. 이런 고령화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농촌에도 다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다문화 노동자들이 와서 일해주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지방소멸, 인구소멸, 이거 농촌에 사는 분들, 제가 다녀본 지방자치단체장들 입만 열면 인구소멸, 지방소멸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소멸, 지방소멸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말이라도 어쨌든 우리 동네 와서 텃밭 가꾸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위안이겠어요. 그분들이 정을 붙이면 이제 곧 이사해서 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규제를 불쑥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 즉각 철회하고 현실에 맞게 좀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누구라 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걸 막겠다면서 전입신고를 막을 뿐만 아니라, 농막은 임시 창고니까 여기에 주소지 옮기는 것은 저도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야간 취침을 금지해 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규정을 어겨서 적발이 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벌금도 엄청 세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게 재시공 원상 복구 명령까지 받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이고 막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거 포기할게. 농막 내가 걷어 치워라. 아이고 야, 그 땅 팔아버려라. 안 가면 그만이지.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정책의 성과가 났다고 박수 칠 거예요. 야간 취침 금지는요, 기존 농막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주말 농장족은 물론이고 논밭이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농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들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일해야 되니까 그냥 농막에서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농민들, 서울에서 잠깐 주말 농장 때문에 내려간 분들이 아니고 실제 농민들도 농막을 주거지로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해 떨어지면 집에 갔다가 해 뜨면 다시 오는 식으로 농민들이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괜찮아요. 주말 농장 도시 사람들은 안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하기로 한 것은 2021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LH 퇴직 직원들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에 농막을 투기로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거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실제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 전국의 20개 시군의 농막 33,400개를 실태 조사했어요. 자, 전국에 20개 시군만 있는 게 아니죠. 전체 농막 수는 이보다도 최소 10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33,000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절반 넘는 17,000개가 불법 증축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17,000개 넌 정상적인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럼 농림부는 농막의 원래 목적과 달리 이용되면 농지를 훼손하고 있어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규칙 개정 취지를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도만 갖고 정책이 되는 거냐 도대체.
아니, 당신들 의도는 알겠어. 농림부 의도는 알겠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이고 그 결과 농촌 경제에 도움이 그나마 됐던 농막이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는 거야. 최근에 농막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면서 시골 땅을 사는 도시인들이 주말 농장처럼 이용하는 경우들이 다수인데 이 농막을 모두 규제해버리면 농촌 토지 거래가 끊기고 인구 유입이 끊어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그 농촌 지역이 보게 되는 것이다. 도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의 농막 설치 신고 건수가 2014년 10년 전에 9,175건, 10년 후 2021년에 4만 건, 5배 가까이 늘었어. 그만큼 농막이 많이 늘고 있고 그중에 이거 투기로 이용하겠다는 자들도 분명히 섞여 있지만 다수는 실제 그런 식으로 귀농을 하거나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기존 면적에 맞춰 그러다 보니까 기존 면적 규정 20평방미터 아래로 맞춰서 창고도 만들고 침실도 만들고 화장실 부엌을 갖춘 조립식 주택 형태의 농막들을 전문적으로 이동식으로 지어서 파는 기업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거를 철퇴를 때리겠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가 있을 수 있느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농사지을 일손도 부족한 상황에서 농막에서 하룻밤 묵는 것까지 규제했다가는 귀촌 인구가 끊어지면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야간 취침 규정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야간에 자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 활용도 각자 사정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좀 완곡하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미고 가평본부장, 장인태 본부장이 바로 한 달 전에 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제안이 할 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국토교통부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장인태 본부장은 이보다 훨씬 더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안을 냈어요. 뭐냐? 인구 소멸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군들이 많다. 인구 10만 명 이하는 실제로 인구 소멸의 걱정 속에서 살고 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 대해서는 농막을 좀 더 활성화해주고 그리고 2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걸 왜 못 짓게 되냐 하면 이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농막 형태로 하는 것이니까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는 1가구 2주택 법령을 면제해 주자.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세컨하우스 제2인생을 준비하는 세컨하우스를 10만 이하의 대부분의 시군일 텐데 여기에 좀 마음대로 짓게 만들자.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좋으면은 귀촌하고 내려올 수 있게 하면 지역의 도시거래, 군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유입되고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20평방미터 아래에 그 옹색한 이 농막이 아니라 좀 그럴듯한 세컨하우스에서 생활도 하고 힐링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농촌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고 소비자도 좋고 한 방법 아니겠냐. 이걸 정책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농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농막까지도 철저하게 규제로 옥죄겠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완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런 규제 중심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농림부가 3가지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첫째, 윤석열 정부의 눈높이는 행정 관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한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 없이 얘기한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라. 중앙과 지방 경우에도 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중앙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필요로 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 관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공무원들이 서비스하는 것이다. 지금 이 농림부의 이 조치는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실제 이 사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정 관료들의 눈높이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 눈높이 행정 서비스를 강조해도 막상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 중심의 관료 눈높이로 밀어붙이면 이 정책을 직접 체감하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가 아니네. 대통령이 아무리 저래도 공무원들이 거꾸로 움직이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농림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 철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농림부 정책을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인구 소멸 문제는, 또 지역 소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 자, 인구 소멸 문제 생기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직접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 직접 대통령이 회의를 계속 주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생각하고 직접 챙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막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관점에서 인구 소멸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지역 소멸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는 관점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설사 기존의 법 제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또는 그것을 악용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큰 방향에 있어서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되고 인구 소멸 극복에 도움이 되고 지방 소멸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걸 활성화시켜 줘야지. 어떻게 내놓는 정책이 인구 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아무리 인구 문제를 챙기고 지역 소멸 문제를 챙겨도 정부 부처가 어느 개가 짖냐, 어느 집 개가 짖냐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어젠더의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 나왔다. 그 점에서 제가 비판합니다. 세 번째, 지금 시대는 하나라도 규제를 철폐하고 혁신해야 될 때지 규제를 새로 만들 때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 평가를 하면서 규제 철폐, 규제 개혁을 얼마나 많이 잘했냐를 가지고서 평가하지 새로운 규제를 얼마나 더 잘 많이 만들었냐 갖고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규제 철폐와 규제 개혁 쪽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쪽으로 완전히 거꾸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점에서 이것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 저는 농림부의 농막 관련 이 시행령 입법 예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행정 철학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벼룩 몇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꼴이다. 농막을 악용해서 호화 별장으로 이용하고 땅 투기를 하는 자들은
핀셋으로 잡아내서 처리를 해야지. 벼룩 몇 마리 왔다 갔다 한다고 초가상간을 태우겠다. 이게 무슨 행정이냔 말이야.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어쨌든 모아가지고 땅 조금 샀고, 그리고 컨테이너 농막이건 뭐 이동식 농막이건 하나, 그거 하는데도 적어도 1, 2천원 들었을 텐데 갖다 놨어요. 근데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해요. 그러면 홧김에 팔아버리자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몰래 들어가서 자, 도둑놈처럼. 결국 시행령 어긴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정말 제가 하도 기가 차서 합니다. 농림수산부 직원들이 뭐 몇만 명쯤 될 텐데 전부 전국에 밤마다 농막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자는지 안 자는지 진짜 살펴볼 거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거 당장 농림부 입법 왜곡했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철회하고, 그리고 관련 부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교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세금관계가 있으니까 많아요. 더 중요한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이에요. 종합적으로 TF를 세워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거 앞두고는 교통단속도 약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선거가 일주일 후인데 교통단속에 딱지 떼었어요. 억울하니까 막 그러는데 경찰이 막 법 어겼으니까 벌금 내세요. 기분 나빠서 여당 안 찍죠.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부터 선거 앞두고는 교통단속도 슬슬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찰한테. 그만큼 민심이 무섭고 민심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조심조심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줄잡아 수십만, 수백만 명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에요. 제가 이 논평하면서 분명히 논평하다 보면 내가 화가 날 텐데 그래도 욕하면 안 된다. 몇 번 다짐을 하고 지금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선거 다가온다고 저 종북 주사파처럼 돈 나눠줄 수는 없어요. 포퓰리즘에 빠질 수는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농림부처럼 수십만이 될지 수백만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 적으로 돌리는 정책을 불쑥 내나요? 도대체 이 정책 집행할 때 당정협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과의 제대로 된 당정협의라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해도 우리 선거에 아무 지장 없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단속하세요. 과태료 때리세요. 그렇게 지금 당정협의라도 하고 지금 이거 추진하는 거예요? 제가 농막을 사례로 말씀드립니다만 꼭 선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거가 있을 때는 더욱이나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좋은 의도와 선의가 아니라 그 정책이 시행된 결과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경험적, 정무적 판단까지 해가면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정책을 집행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무식하게 좀 하지 말라고.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